천공 47쪽입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중과대상 주택이 한 세대가 2주택, 3주택 이상이 된다면 조정 대상지에 소재한 주택은 중과하겠다. 아울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금 너무 많아요. 그냥 양도 차익이 몇 프로가 세금이에요? 그냥 45에다가 30등 75죠. 지방세 7.5를 넣으면 82.5죠. 그 다음에 거기다 복비, 그다음 우리 수수료 넣어야죠. 90%예요. 10%밖에 안 남아요. 그냥 세금 얼마 될 것 같으면 난 대충 거기다가 대충 60 곱으면 돼요. 60 양도가에다가. 그럼 대충 세금이에요. 넘기겠습니다. 조정 대상지에 소재한 경우로서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비라고 한다면 양도주택이 중과 대상일 때 몇 프로 가산해요? 30% 가산해요. 그 다음에 2주택일 때 몇 프로 가산해요? 20% 가산. 근데 이게 여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 중과한다, 10% 중과한다, 55조 1항 세율에 이렇게 했죠. 55조 1항 세율은 뭐예요? 얼마 플러스 얼마 초과 금액의 몇 프로죠? 그죠? 몇 프로가 세율이에요? 세율이 얼마 플러스 얼마 초과 금액 몇 프로가 세율이에요? 후자가 세율이잖아요. 근데 왜 그냥 45%짜리는 왜 75%로 적용하죠? 그 혹시 그런 의문을 안 가져보셨어요? 한 번은 어떤 선배님이 나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막 화를 내요. 왜 선배님이 저한테 화를 냅니까? 자기 원래 성격이 그런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45에다가 20을 곧바로 더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일반 초과기준 산출세 계산해서 곱하기 1.2를 해야 되지 왜 그냥 더냐 이거예요. 저는 국내지적인 답변을 했어요. 유권에서도 그렇고 104조 1항 제8호죠. 비상토지 일반 초과기준세도 곧바로 10더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쌓아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그 155조 1항 세율에다가 10%를 가산한다고 했지. 그죠? 그러면 1.1 또는 2.2 또는 1.3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냥 쭉 갑시다. 청구 50쪽이요. 그것을 그냥 표로 설명해 놨어요. 저기 청구 53쪽을 보시죠. 2018년 4월 1일 이후 중과 대상 주택수는 왼쪽에가 소재 기준이 있고 오른쪽에가 가액 기준이 있죠. 소액 기준은 수도권 서울특별시는 군 읍면 없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군 읍면이 있어요. 인천광역시도 군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읍면은 싹 빼버려라. 그러면 결국 뭐다? 시의 동지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타 광역시 대전 내려가서 광주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부산, 울산, 그 다음에 대구가 있죠. 거기에는 군이 있죠. 기장군, 울주군, 달성군이 있어요. 그걸 싹 빼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의 동지역,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 싹 빼라. 시의 동지역.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소재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 기준이 아닐지라도 기준시가 3억 초과분 주택이라고 한다면 중과 대상 주택 수를 계산하라. 그래서 얻어진 것이 한반도에 두 채, 세 채 이상이라고 한다면 중과하겠다. 어디에 있는 것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만. 근데 많은 선배들이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집은 중과다. 그 다음에 중과된 수 거꾸로 찾아가니까 힘들어요. 그 다음에 간혹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요, 뉴욕이건 홍콩이건 중국이건 유럽이건 가서 강의를 했었어요.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교민 상대로요. 그분들이 꼭 물어봐요. 특히 중국 사시는 분들. 서울에 집 한 채 있고요. 상해 집이 두 채가 있는데요. 서울집 중과예요? 바로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아파트 값이 오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고, 자, 이런 중과되냐 비과세냐 판정은 어디에 있는 것만요? 한반도에 있는 것만. 그러면 만약에 탈북자예요.
서울에 제가 한 채 있어요. 평양에도 제가 한 채 있어요. 그럼 155조 1항의 1석 2주택 규정 적용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법대로 합시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평양은 대한민국 영토잖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세법에 북한에 영향을 못 미치죠.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주택망을 꼭 판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별장으로 쓰인다고 한다면 아예 주택수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별장은 따로 가셔야 될 거니까요. 자, 1953쪽에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을요, 한 일례로 봅시다. 혹시라도요, 다가구 주택을 부담부 증여를 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다가구 주택을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왕창 안 팔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았어요. 그럼 이게 공동일까요? 단독일까요? 공동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 분명히 150을 15항에 써놨거든요. 그 전체를 일괄하여 한꺼번에 양도하거나 한꺼번에 취득한다면 참 그거 부침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예. 뭐 부부가 할 때는 어쩌고 두 사람이 할 때는 한 사람이 어쩌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어떤 다가구 주택은 계륵 같은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화가 꼭 필요하다. 예. 서울시내 천지가 다가구예요. 천지가.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인식하지만 건축법 별표 시행령 별표 1에 맞는 다가구가 분명히 맞다고 한다면 그건 단독으로 봐주마. 하지만 단독으로 볼 거냐 공동으로 볼 거냐는 그 사람의 선택에 맡긴다. 만약에 공동으로 선택하면요, 동일 날짜에 두 채 이상을 양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 순서는 어떻게 해요? 선택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22년 5월 9일 이전 양도분까지는 다가구를 공동으로 선택해버리면은 마지막 한 채가 비과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 19가구를 공동으로 선택했다고 합시다. 19번째 집이 가장 넓은 집이에요. 자, 그러면 18채까지 다 팔고 하나 남았을 때 그때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돼요. 하지만 그걸 맨 마지막에 팔면 중과는 안 해요. 온리주택이니까요. 마지막 판 한 주택이니까 그것은 2주택 이상이 안 걸리잖아요. 그죠? 지금은 바뀌었어요. 2020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은 의미가 없다. 그냥 선택만 하면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양도가의 가장 큰 놈. 그건 뭘로? 비과세를 가져가면 되니까요. 물론 그 집이 저특법 감면대상이라 가져갈 필요도 없지만요. 그 다음에 1955쪽에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한다면 155조 제2항에 따른 선순위 상속이건 말건 따지지 말아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공동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사람의 주택 수로 계산을 아까 자1의 집으로 집을 계산을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2와 자3는 형님 집으로 간주해버리니까 자기 집 할 때 2주택 이상이 안 걸리게 되죠. 형님은 짱돌 맞겠죠. 그러나 형님 지분만 중과당하니까 뭐 그 관계없고요. 그래서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가의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일 때는 보고 주체를 적용해줘라.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니셜 있잖아요. 보고 주체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니셜은 같지만 내용은 달라요. 152항 보, 아버님이 가장 오래 보유한 집. 거, 아버님이 가장 오래 산 집. 주, 아버님이 돌아가시 살던 집. 채, 기준이 가장 높은 집. 똑같으면 선택. 또 153항 보, 상속 보유집이 가장 높은 사람을 집어라. 거, 상속 개시장이 살고 있는 상속을 집어라. 주, 삭제. 최고 연장자의 집을 봐라. 보고 주체 선입니다. 자, 다음에요. 넘길게요. 나머지는 뭐 저기 1957쪽에 선순위 여부에 관계없이 후순위가 말건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설명문입니다. 이게 처음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자꾸 선순위 상속주택만 이렇게 계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세법 어디에도 그런 거 그렇게 안 써졌어요.
그래서 유권에서 또 생산됐고요. 심판원에서도 국가 패소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생략하기고요. 그 다음에 1958쪽에 부동산 매매업자의 상품인 재고주택 어쩔래 64조, 69조 때문이라도 이건 종이 호랑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시키겠다. 그 다음에 1959쪽에 혼인은 어쩔래요? 쉽게 생각한다면 혼인을 안 한 걸로 보고 계산을 보란 얘기예요. 자, 혼인이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혼인의 정의가 뭐예요? 법률은 사실혼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저 옛날에 약체를 근무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두 분이 혼인했어요. 근데 법률적으로 혼인이 안 됐어요. 참 신기하다. 나이가 80이 가까우신 분인데 애가 깐난 애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애를 생산할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어 내가 진짜. 하여튼 업동이더라고요. 근처에 누군가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없으니까 혼인신고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배우자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혼인으로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냐면 배우자 상속 문제가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법대로 없이다가 해주면 안 돼요. 예, 법률론 관계 없으니까. 하지만 유권에서도 있고요, 심판에도 있고요. 법원은 무조건 법률론만 따져요. 근데 심판은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만주에서 결혼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청첩장을 좀 주라고 했어요. 아이고야, 한자도 쓰면 청첩장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둘이 사진 찍은 거 옛날에 쪽들이 쓰고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사무관도 있고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붙여서 혼인했다. 근데 어떤 이유로 하여튼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차일필 미루고 애도 안 했다. 딱 그대로 썼어요. 감사태 지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대로 합시다는 법률에 맞지만 사실 일시적인 내외 관계하고 사실혼 관계는 천양기 차이예요. 네, 사실혼 관계로서 내외 관계가 아닌 한 4, 50년 같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게 뭐 불륜이나 부정은 아니 내로 남불도 아니잖아요. 해줘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루 때문에 비과세, 과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경우를 한다면 혼인을 안 한 걸로 보다하되 이 말을 하다가 제가 이쪽으로 와보니까요. 저기 155조 4항과 5항이죠. 1세대의 1주택자가 혼인, 동거 공약에 따라서 1세대가 2주택이 된다면 혼인 학가일로부터 혼인은 5년, 학가는 10년으로 바뀌었어요. 2년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10년, 5년 내에 팔아라. 그러면 먼저 양은 무조건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1세대의 1주택자인 자가 1세대의 1주택자와 혼인, 동거공약 학가함으로써 2주택.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그것은 세법 개정 안 해야 하는데. 자, 신랑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에요. 시아버지 집이 있어요. 신랑도 집이 있어요. 자, 신부도 장이란 집이 있고 신부도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2주택이 됐어요. 5년 내에 팔아서 비과세 아니요. 법대로 없이다 그러면 비과세가 안 돼요. 네. 1세대 1주택자인 신랑과 1세대 1주택자인 신부가 결혼한 게 아니었잖아요.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2주택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뭐가 발생이 났어요. 그래서 뭘 없애버렸어요? 세대를 없애버렸어요.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한 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동거보양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동거보양은 직계 존속은 배우자의 존속 포함해서 직계 존속은 세대 구성 안으로 돼요. 그러나 직계 비속은 반드시 세대 구성을 했어야 돼요. 1세대 1주택인 세대 거주자가 1주택인 존속과 합감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큰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아버님이 큰아들의 동거를 실렸어요. 네, 그러면 동일 세대는 맞지만 아버님이 세대 구성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게 말썽이 난 거예요. 그래서 1세대인 1주택 존속을 뭘로 바꿨다? 1주택인 존속으로 바꿔서 세대를 빼버렸어요. 그러나 비속은 1세대의
이 주택을 소유한 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속은 반드시 세대 구성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큰아들, 작은 아들 집에 독거인에 살다가 아야 나 네 형님 집으로 이사 갈란다. 그럼 아버님이 세대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랑 형님 집을 가면 비과세 못 받는 모순이 발생됐었어요. 그래서 세대를 없애버리고 조정은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막 부침이 많았어요. 지금은 최종적으로 존속 중에 아무나 몇 살만 넘으면 돼요? 60살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27살, 시아버지는 61살, 그래도 관계없어요. 시어머니가 61살, 시아버지가 19살, 그래도 관계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만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 사람 힘들 거예요, 그죠? 그 행복할까요? 힘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959쪽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1960쪽 동그라미 5번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주택이라 한다면 어쩔래? 각각 한 주택을 가지게 돼요. 근데 두 사람이 동일 세대거든요. 자, 중과 대상이나 비과세는 사람 기준이에요? 세대 기준이에요? 세대 기준이에요. 그 세대가 세부대가 아니에요. 세대 기준이에요. 그러나 비사용 토지는 세대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에요? 비사용 토지는요. 원론적으로는 사람 기준이에요. 딱 하나만 세대 기준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무주택 1세대에 낮이로서 660평방미터 이하이고 거기만 세대예요. 물론 주말 체험 이용용도 세대지만 전반적으로 비사용 토지는 사람 기준이에요. 세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과와 비과세 기준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뭐 기준이다? 세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저기인데 바로 6번에서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죠. 1세대 1주택인 경우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자, 다음에요. 다음에 1060쪽의 맨 밑에 방어라 4번이요. 동일 날짜에 2개 이상을 양도할 때 주택 양도 수수를 어쩔래? 그건 본인의 선택에 맡긴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중간은 안 바뀌려면 최대한 넓은 집을 맨 마지막에 파는 걸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집은 똑같은 위치인데 이제는 맨 마지막에 판 것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비과세 받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비과세가 안 됐지만. 그럴 때 그러면 기준 면적 그럴 때 양도가를 세대별로 쪼갤 때 어떻게 쪼개요? 다가구 주택 원칙적으로 개별 주택 가격 공시가 돼요. 그럼 호별로 할 것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면적으로 쪼개보면 돼요. 면적으로. 그러면 연면적으로 쪼갤 거냐, 전용 면적. 다가구 주택은요, 전용 면적 개념이 없습니다. 왜? 그 단독 주택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호별 면적으로 쪼개버리면 돼요. 그래서 양도가를 계산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에 1061조 다가구 주택의 필요티 옥탑의 창고를 불법 용도 변경 중축한 경우 주택일과 주택 보유수 세액 계산 방법이요. 이게 누누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선배님들이 좀만 이 표를 보시면 금방 이해돼요.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1064쪽부터 쭉 이어서까지 1068쪽까지 조정 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선배님들한테 조정 대상 지역을 유인물로 드렸어요. 그것을 복사해서 그대로 벽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쭉 보시면 돼요. 유심히 보셔야 돼요. 특히 제외 지역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일부 해제 지역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날 일은 없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저는 일부러 밑에다가 예전에 행정부에 다 세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잘 보셔서 판단하시기 바라요. 자, 마요. 1068쪽의 마. 이제는 중과 대상 주택으로서 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말할 집들이라고 한다면 이 집은 중과를 안 한다. 중과 제외한다. 즉 장기 보유 특별공유 해주되 80%짜리 적용 못 한다. 30%짜리 적용 가능하겠죠. 자, 1069쪽에 맨 중간에 내려오는 동그라미 1번이 있죠. 2003년 10월 30날 이후 신규 단기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매입 임대주택이라 한다면 해당 주택은 중과 안 할게. 하지만 2018년 3월 31일 이전까지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03년 10월 30날이니까요? 그때 국무총리가 신현악 국무총리였었어요. 예, 그날 2003년 10월 30날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한 날이에요. 그래서 10월 30날입니다. 그러면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등록한 사람들은 뭘까요? 그때는 민간 임대주택한 특별법 제도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임대주택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허무맹랑이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다. 하지만 2004년 6월 30날까지 지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꼭 해라. 그러면 그 집은 기존 임대사업자로서의 특혜를 주마. 그러면 2003년 10월 30날 이후건 어쩔래? 2018년 3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라. 그러면 중과 안 할 게라는 얘기죠. 자, 보시죠. 밑에 파랗게 표현되어 있죠. 거주자. 만약에 비거주자면 돼요, 안 돼요? 비거주가 미국에 사는데 우리나라에 100채를 갖고 있어요. 다 임대 등록했어요. 그걸 팝니다. 중과 해요, 안 해요? 중과 안 합니다. 6번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 30일 이후 신규 민간 임대주택 1건, 2호 이상일 것. 건설 임대주택은 2호 이상이고요. 기존 임대사업자도 2호 이상입니다.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기 전에 여러 선배님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혹시 제대로 보신 적 있어요?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증. 그거 유심히 보셔야 돼요. 유심히. 그 다음에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 반드시 유심히 보셔야 돼요. 특히 그 갱신해가지고 재교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언제 등록한지를 몰라요. 자, 등록 날짜가 신청 날짜예요? 등록증 교부 날짜예요? 내가 모년 모일 날 등록 신청을 했는데 결격이 됐어요. 반려를 당했어요. 그 뒤에 다시 신청했어요. 그러면 1차 신청일이 등록일이에요? 2차 등록증이 나온 때가 등록일이에요? 언제가 등록일이에요? 신고일이에요. 적법하게 신고한 날. 네, 그날이 등록일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교부나 갱신 발부해버리면 갱신 발부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몰라요. 그때 뭘 떼봐야 돼요? 사업자 등록 증명을 떼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 없으시면 보수적으로 세요.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의 임대 의무기간 4년, 8년, 10년은요 지자체 등록일로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5년, 8년, 10년은 임대 개시부터 10년을 8년, 5년을 따져요. 그러니까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등록과 임대라는 사실 모두 충족될 때 그때부터 5년, 8년, 10년이 돼야 돼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세 번째 2011년 10월 14일 이후 임대 등록분이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일 거. 옛날에 임대 개시 당시 6억 원이 아니었거든요. 취득 당시 6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정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임대 의무 조건일 것, 2018년 3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할 것, 임대 보증금, 임대 중과일이 5% 이하 조건이고 5% 초과는 절대 안 돼.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연 증가율이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증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임대 10%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바깥쪽 뭐라고 했어요? 1년 이내는 못 올린다. 1년 이내에 절대 5% 못 넘긴다. 1년 넘기라는 얘기인데 상대편에서 거절을 못 할 수도 있죠. 그래서 5% 개인적으로 심는데요. 여러 선배님들이 5% 계산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그럼 다 뭘로 해요? 월세를 보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월세 보증금을 보증금으로 바꿀 수 있고요. 보증금을 보증금으로 바꿀 수 있고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일 좋은 건 렌트홈, 렌트홈, co.kr 국토교통부에 인터넷 들어가서 지금 월세가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다. 지금 바꾼다면 얼마로 바꿉니까? 그러면 딱 계산해줘요. 그걸로 맞춰보는데 여러 선배들 5%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신고일 때 뭘 요구해야 돼요? 뭘? 매년 2월달에 뭘 신고하죠?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자합리 현황 신고 있죠. 그거 반드시 확보하세요. 근데 확보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거기 5%가 넘었어요. 신고할 때는 아무 생각 했으니까
근데 언제 것만요? 2019년 2월 10일 이후 신규 또는 계약 갱신 부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렇죠? 5% 초과 여부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5%가 초과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써진 것을 바꾸지는 못해요. 이미 전산인력 돼버렸으니까. 그걸 경정청구에서 수정받기 전까지는. 그럼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렇게 하는 분은 돼요. 2019년 2월 19 이후 것 하나에 놔두고 앞에 것